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백조기 낚시 준비, 채비, 그리고 로드 요 세 가지를 좀 알아볼 거예요. 일단 올해는 서너 차례 정도 백조기 출조를 나갔었는데 제가 몇 차례 출조 나가면서 사용했던 채비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흔히 쓰는 요 채비죠. 네, 편대 채비. 편대 채비 사용을 했었고요. 십자구슬을 이용한 3단 채비 사용했었고요. 요 반짝반짝한 카드 채비도 사용했습니다. 열기볼락에 사용하는 카드 채비죠. 네, 요 채비도 사용을 했었고,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해 본 결과 제가 뽑는 베스트는 자작 3단 채비, 이게 제일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단 채비를 만드는 방법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로드까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낚시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채비를 이렇게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근데 저는 버리지 않고 챙겨옵니다. 왜 챙겨오냐면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죠. 낚시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하는 낚시가 백조기, 쭈꾸미 뭐 이런 정도인데요. 쭈꾸미 낚시는 백조기에 비해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아주 미미한 무게감이나 저항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파다닥 터는 백조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백조기 낚시가 어떻게 보면 초보자에게 더 접근성이 좋은 그런 재밌고 쉬운 낚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초심자분들이 백조기 낚시를 갔을 때 흔히들 사용하시게 되는 게 이런 편대채비예요. 가지줄이 위로 뻗게 되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밑바늘이 하나 달리게 되죠. 근데 이 편대채비의 단점은 뭐냐, 매달아 놓으면 편대가 뺑글뺑글 돌아요. 겁나 신경 쓰입니다. 지렁이도 달려있는데, 바늘도 달려있는데, 옷에 자꾸 걸려, 장갑에 걸려. 짜증 나잖아. 예. 그래서 전 요게 싫어가지고 짧은 바늘만 써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짧은 바늘에 백조기가 반응이 많이 올 때가 있어서 그러면 굳이 이걸 편대로 사용하지 않고 위쪽에도 동일하게 짧은 바늘을 끼워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지선, 가지줄 길이를 좀 짧게 해서 단차를 짧게 줘서 3단 채비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3단 채비를 만들어 보게 됐는데, 백조기 낚시에 있어서 이 지선, 이 가지줄은 반드시 필요해요. 백조기 낚시가 일반 광어다운샷과 다른 점은 백조기는 주댕이가 굉장히 얇고 약해요. 그래서 그 바늘이 걸린 채로 얘가 털게 되면 이 약해진 부위가 벌어지면서 바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후킹이 똑바로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지줄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지줄이 없이 쇼크리더에 직접 바늘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백조기가 물고 털면 입술이, 주댕이가 이겨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가지줄이 있다 보면 털어도 주댕이가 버텨낼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가지줄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지줄이 꼭 길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짧은 가지줄에 3단 채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고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었다. 엊그제 다녀온 무창포에서도 배에서 제가 제일 많은 마리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제 느낌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느낌에는 이 짧은 가지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요, 6호나 7호 추천드립니다. 이제 60cm 정도 끊어주고요. 저는 해동에서 나온 저렴한 모노필라멘트 7호 라인을 선택했고요. 핀도레는 12호, 아주 작은 걸 선택했습니다. 도레나 핀도레가 작아야 조금이라도 더 세밀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12호를 선택했고요. 일단 한쪽 끝을 매듭 지어 주겠습니다. 5바퀴 정도 해주고 한번 쏙 넣어주고요. 싸구려 모노줄이라서 데미지가 많이 생기니까 치마 한번 발라줄게요. 꾹 당겨주시고 삐져나온 선은 깔끔하게 마감 지어주시면 이렇게 한쪽 끝이 완성되죠. 여기서 한 8에서 10cm 정도 잡아주시고 매듭을 지어주시는데, 매듭은 2번 지어주시는 거예요. 봉다리 매듭이고 2번. 자, 그래서 쭉 당겨서 잡아주십니다. 여기다가 축광 십자구슬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가로 넣어주시고 끝까지 가면 여기 매듭진 데서 막히겠죠? 아래쪽 말고 위쪽에도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2번 감아 주실 거예요. 근데 2번 감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모노라인이나 카본 라인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매듭을 지어 줄 때 한 번만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뚤어지겠죠. 근데 한 번 하고 한 번 더 넣어서 2번 넣어서 당겨 주시면 훨씬 반듯하게 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위에도 매듭을 지어 줍시다. 한 번, 2번. 당기다 보면 요 끝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 송곳을 이용합니다. 송곳을 이용해서 구슬 끝쪽으로 바짝 붙여서 눌러주고
쭉 당기면 최대한 구슬을 가깝게 매듭을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탁 당기지 마세요. 스크래치 나니까요. 마무리는 손으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대충 5mm 정도 유격이 생기는 십자구슬 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한 12cm, 15cm 그 사이로, 여기 10cm 정도 줬죠? 조금 더 주세요. 12cm, 15cm 정도 해서 매듭을 한번 더 주고 쭉 당겨서 구슬 넣어주고요. 또 2번 넣어서 매듭 지어주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송곳으로 쭉 최대한 구슬에 바짝. 자, 이렇게 벌써 2단 챕이 됐죠? 한 번 더 해주세요. 3단까지니까요 3단을 해보니까 정말 아래부터 위까지 골고루 무는 걸 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3단 채비를 추천드리는데, 그렇다고 너무 길게 주면 윗단차에서는 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단차를 짧게 12cm, 15cm 내외로, 총 합이 30에서 35cm 정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봉돌까지 해서 35cm를 넘지 않는 그런 채비를 만들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매듭을 한번 쓱 지어주고 당긴 다음에 십자구슬을 통과시켜주고, 마지막이죠? 여기서도 2번 매듭, 그리고 송곳으로 바짝 해서 쭉 당겨주면, 자, 예쁜 3단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끝에 마무리도 핀돌의 12호 제일 작은 걸로 써주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삐져나온 거는 가급적이면 한 3mm 정도만 남겨놓고 딱 마무리 해주시고, 10cm 여유를 둔 핀돌에 봉돌을 꽂아주시고, 여기 아래가 되겠죠. 그리고 다소 여유가 좀 길게 있는 이 부분을 원줄에다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 조사님들이 버린 쓰레기통에서 주워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바늘들이 있는데 사이즈를 적합한 걸로 골라봅시다. 녹이 쓸어도 괜찮아요. 백조기 잡는데 뭐 중요합니까?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3개만 만들어 볼게요. 바늘 묶는 법들은 다들 아시죠? 매듭법 보기 지루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동안 이제 출조 나가면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남은 바늘인데, 이렇게 미리 여분의 바늘을 만들어서 출조를 나가시면 갈아 끼우기도 쉽고 아주 간편합니다. 매듭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잘 나와 있는 채널들이 많으니까 제 거 보지 마시고 교육방송 많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세요. 자, 요 3단 채비에다가 끼워 넣는데, 이 가지줄 바늘이 위나 아래쪽 가지줄을 건드리지 않게 적당한 길이로 좀 짧게 한 10cm 정도만 남겨준다 생각하고 약간 모자르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매듭을 지어줘야죠. 한 번, 2번 쭉 통과시켜주고, 가지줄은 저는 5호를 썼는데 5호, 6호 상관없습니다. 4호만 아닌데 4호는 너무 약해. 고기가 걸렸을 때 안 나오게 하려면 끝에도 마감을 지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매듭을 지어주세요. 똑같이. 근데 여기는 4번 감아주실 거예요. 짝수로. 2번 했더니 십자구슬의 구멍을 통과해. 그래서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번 해줄 거고, 쭉 송곳으로 밀어서, 송곳 없으면 그냥 대충 해도 됩니다. 바다에서는 급하니까 송곳 가지고 자로 잴 필요가 없어요. 딱 이렇게 잘라주고, 나머지 2개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자, 이렇게 백조기 3단 채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늘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도 서로 웬만하면 엉키지 않아요. 짧지만 가지줄이 존재하다 보니까 백조기 약한 주댕이를 터트려 먹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여러 단으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재수 좋으면 3거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채비가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만들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걸 만드는 게 싫다,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열기 볼락 채비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채비의 간격이 멀다, 그래서 낮은 단차에서 놀아야 되는 백조기의 특성상 열기 볼락 채비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고 2단까지 잘라 쓰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이런 채비를 버렸다 싶으면은 이 가지줄 바늘이 바닥에 걸려서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군가 버린 이런 채비에서 똑딱똑딱 끊어가지고 짧게 매듭만 지어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새 채비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채비를 준비했으면 이제 로드랑 릴도 세팅해야겠죠. 릴은 6점대의 흔한 베이트 릴을 사용하시면 되고, 로드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백조기가 퍼더더덕 바늘 터리를 하면서 주댕이가 터지지 않게 완화해 주는 게 바로 이 가지줄이라고 말씀드렸죠. 백조기 채비의 가지줄이 갖는 역할이 바로 바늘 터리에 대한 대비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완충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로드입니다. 그래서 경질의 로드보다는 연질의 로드를 쓰는 것이 바늘 터리를 할 때 주댕이가 터져 나가는 것을 좀 예방해 줄 수 있고요. 대신에 빠른 집행을 위해서는 뻣뻣한 허리 힘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로드는 허리 힘이 좋으면서도 초리대는 말랑한 이런 갑오징어 로드, 요게 가장 원픽입니다. 바늘터리를 하는 백조기의 입도 살려내고 허리 힘 또한 강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후킹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참돔 로드나 굉장히 연질의 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얕은 입질에서 챔질을 할 때에는 후킹이 미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허리 힘은 갖춰줘야 되는데 대신에 너무 뻣뻣하면 주댕이가 터져 나간다. 그러니 초리대가 말랑한 갑오징어 로드가 갑이다 라는 거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오슬로 간지 에디션인데요, 가격은 꽤 나갑니다. 무게는 뭐 거의 들고 있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가볍고 깃털 같은 로드예요. 제가 작년 초겨울에 후원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게 됐는데 정작 그때는 제가 소개드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이라서 제가 실제로 몇 번 더 사용을 해보고 괜찮다 싶은 시점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쭈갑 시즌도 아닌데 왜 여러분께 벌써 이 쭈갑 로드를 선보이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건 갑오징어가 아니라 백조기를 잡는 데에도 최적화되어 있는 로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이 오면 어떤 로드를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원피스라서 휴대가 불편하고 가격이 다소 비싼 면이 있지만 저는 오슬로 간지 에디션 쭈갑 로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굉장히 매력 있는 제품이에요. 가볍기도 하고 원피스 특유의 세밀한 감각, 모든 감각이 다 전해지는 로드라고 생각됩니다. 허리 힘이 굉장히 좋고 그러면서도 유연해서 광어를 집행하는 데도 충분히 무리가 없고요. 봉돌 베스트는 30호까지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40호도 가능은 합니다만 감각이 좀 무뎌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슬로 간지 에디션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백조기 낚시를 가실 때 반드시 갑오징어 로드로 한번 꼭 사용해 보시라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